오늘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비밀,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AI와 함께 무엇을 더 잘 생각하고 무엇을 반복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저는 AI와 함께 일하는 운영 시스템 만들고 강의와 콘텐츠 자산을 쌓는 구조를 만들고요. 경험 수입자 파점, 여러분들이 신청을 거기다 하셨죠. 운영하면서 8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성장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모임 콘텐츠 경험을 기획하기도 하고 노션과 AI 통해서 개인과 조직이 일하는 방식 새롭게 설계하는 강의, 컨설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 피터 킴입니다. 네. 여러분의 강의 자료에도 이게 있을 거예요.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실행이 빨라질수록 생각이 병목이 된다. 이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목이 뭔지 아시죠? 어, 이렇게 병이 넓은데 병목이 이 나오는 입구 쪽이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량들도 그렇게 도로가 좁아지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막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빨라질수록 생각이 병목이 된다. 또는 사람의 이해가 병목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꽤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AI 신 쪽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행이 빨라진다는 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AI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일에 투입이 된다는 거겠죠.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실행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수록 실행이 빨라질수록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병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전제하는 건 실행이 빨라질수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실행이 빨라질 수 있는 이런 AI 네이티브 같은 조직을 아직 구축하지 못하셨다면은 그것부터 먼저 구축을 좀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가치를 만드는 두 가지 레이어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실 텐데 돈을 벌려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레이어를 생각해 보면 생각과 실행이에요. 뭐 기획이 될 수도 있겠죠, 생각은. 그리고 실행은 말 그대로 실행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이 강한 사람인가요? 실행이 강한 사람인가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나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또는 생각, 실행 중에서 하나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생각이 강한 사람이신지, 실행이 강한 사람이신지. 보면은 대부분, 오, 거의 한 분 빼놓고는 두 분이네요. 대부분 생각이 강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셨어요. 봅시다.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실행되지 않으면 현실에 닿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도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그 둘은 곱하기와 같거든요. 대부분의 일들이. 근데 실행이 아무리 빠르고 그래도 잘못된 길을 향해서 가면은 원점에서 목표 지점보다 더 빠르게 멀어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실행이 함께 갈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생각과 실행 중에서 어떤 걸 빠르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나는 생각을 더 빨리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은 1번이라고 써보시고 나는 실행력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요새는 실행력을 훨씬 더 빠르게 키우기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둘 다 어려웠어요. 생각을 키우는 것도 어렵고, 실행을 키우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실행력을 키우는 것들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가능해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요새가 무슨 시대인가요? 왜 실행력을 빠르게 키우는 것들이 가능해졌을까요? 당연하게도 AI
시대이기 때문에 AI를 활용할 텐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아, AI는 이제 그냥 잠시 잠깐 부는 유행이다. 이 유행은 끝날 거고 AI는 이제 사그러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제가 강의를 요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을 단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그러니까 AI가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 미쳤지, 그냥 하나의 유행으로 약간 예전에 메타버스 이런 것처럼 약간 유행처럼 가라앉기에는 사실 굉장히 판이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AI 시대, 에이전트 시대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AI로 실행의 속도와 양을 훨씬 빠르게 늘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AI에게 맡기고, 그 일의 기준과 결과물의 형식을 정하고 한번 만든 구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AI 실행 조직을 만드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에 가까워진 느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중에서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같은 거를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지금 처음 들어보셨다면은 괜찮고요. 근데 코덱스랑 클로드 코드를 한 번도 안 써보셨다.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이런 기본적인 구축하는 일을 선택하는 이것들이 기본값이 된 시기에서 아직은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구조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한번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구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긴 할 거지만 그거 다음에 이런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높아지고 AI 실행 조직을 구축하신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실행 조직, AI 실행 조직을 만드는 거는 그냥 이런 오픈 강의 같은 거를 한두 번 듣는다고 해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하지는 않을 생각이고, 소규모로 또는 1대1로 그 사람의 일을 직접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안 해보시면서 잘하게 된 일이 있나요? 또는 열심히 시간을 쏟지 않았으면서도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게 된 일이 있나요? 그런 일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AI 만약 AI 네이티브로서 AI 실행 조직을 만들고 싶다. 먹는 거 빼고 먹는 거. 네. 그 먹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먹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실행 조직을 갖추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에는 왕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면서 그거를 익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런 걸 해보지 않으셨다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아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뒤처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진 않으셔도 되지만 이걸로 포모를 느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내가 여전히 이런 클로드 코덱스를 안 써보셨다고 한다면은 코덱스라는 거를 설치를 하셔서 데스크탑 앱이거든요. 설치를 하셔서 그거를 먼저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려면은 코덱스는 챗GPT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에 아마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월 20불짜리 플러스 요금제 정도는 쓰시는 게 좋을 거고, 그 정도는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요금제 20불 한 다음에 코덱스 열고, 코덱스를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써보는 거예요. 진하게.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얘기들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뒤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구조를 만드는데 많이 써보고 실패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큰 맥싱이라는 말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토큰이라는 게 AI를 쓰면서 여러분들 아마 무료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써보셨던 분들은 토큰 사용량 이런 걸 잘 모르셨겠지만 유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월 20불짜리 요금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주간에 얼마큼까지만 쓸 수 있는 토큰 사용량이 있거든요. AI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토큰을 소모하기 시작해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큰 기업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직원들을 줄을 세우는데 뭘로 줄을 세우냐면 토큰 사용량으로 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토큰을 많이 썼나?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누가 AI를 많이 썼나?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토큰이 뭐냐면 토큰 이퀄 비용이에요. 그럼 토큰을 많이 썼다는 건 비용을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가 직원들이 비용을 많이 쓰는 걸 좋아하나요?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 줄 세우는 건 누가 비용을 많이 썼나. 근데 토큰이라는 걸 많이 썼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아니, 그 토큰을 많이 쓴다고, AI 많이 쓴다고 장땡인가요? 그걸로 결과가 좋아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쵸? 그 사용량이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멍청해서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 큰 기업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오픈 AI도 그렇고 그런 데들 클로드도 그렇고 그런 데들이 멍청해서 사람들 토큰 맥싱으로 줄을 세우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시즌에서는 정말 많이 써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토큰 맥싱 이렇게 사용량으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AI를 많이 써보셔야겠죠. 그냥 챗GPT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덱스를 써보시고 클로드도 쓰셔도 좋은데 클로드 코드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 창에서 이렇게 검정색 터미널 창에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심리적 장벽 같은 게 있어요. 불편해요. 근데 코덱스는 데스크탑 앱이라서 챗GPT 쓰듯이 쉽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덱스라는 거를 한번 꼭 써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있으면은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니까 실행이 빨라진 시대의 우리의 다음 병목은 아까 생각이라고 했죠. 어쩌면은 문제는 실행 속도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가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서두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치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정의한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결해도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내 솔루션을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문제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의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AI를 아까 제가 실행 조직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AI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AI를 단순히 실행 조직 정도로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AI를 단순히 네이버 지식인처럼 검색 엔진 정도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일을 실제로 반복 업무들을 실행해주는 실행 직원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거기까지만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켜주는, 내 사고를 변화시켜주는, 훈련시켜주는, 가르쳐주는 사고의 파트너로서도 AI가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되거든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AI에게 단순히 네이버 지식인처럼 뭘 물어봐서 바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AI와 함께 풀 가치가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의 관점을 좀 다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너도 정말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토론하듯이.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가져가실 거는 사고의 파트너,
AI가 실행 조직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기본값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본값을 아직 못 갖추셨다면은 기본값을 갖추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넘어서는 사고의 파트너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5단계, 아까 잠깐 일찍 오신 분들한테 보여드렸고, 여러분들한테 강의 자료로 배포한 게 있죠.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은 혹시 못 받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줌 채팅창에다 한번 지금 또 드렸어요. 열어보시면은 거기에 문제를 정의하는 5개 단계의 프롬프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따가 시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실행해 볼 작은 실험 하나 그런 것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하는 건 AI 자체는 아닐 겁니다. AI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 다소 도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그로일 수도 있는데, AI가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욕심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저도 AI를 요 근래에 그냥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는 오래전부터 썼지만 코덱스, 클로드 코드 이런 것들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 것들을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써보면서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쓰면서. 근데 AI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AI한테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AI한테 제가 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이거를 가운데 정렬로 좀 보여드릴게요. 어.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AI한테 위임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하는 일들을 여기다 쭉 다 적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전체가 다 제가 하는 일들이었죠. 근데 이 중에 AI한테 위임한 업무들을 여기다 하나하나씩 넘겨갔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직접 하는 업무들이 보시면 카톡방 공유, 컨텐츠 승인, 카톡방 공유, 카톡방 공유, 상품 등록 지시, 업데이트 지시, 수료증 전달, 뭐 지급 지시, 이런 식으로 등록 지시, 이런 일들이 많아졌죠. 실제로 실행하는 것들은 AI가 굉장히 많이 넘어가게 됐거든요. 이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얘한테, 야, 지금 이걸 100%라고, 내가 하는 업무를 100%라고 할 때, 몇 프로 정도나 너한테 위임이 된 것 같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자체적으로 평가해봐라. 이랬더니, 얘가 단순 업무 기준으로는 58%고, 노동시간 가중치, 이게 업무별로 들어간 노동시간이 다를 거잖아요. 그 노동시간 가중치 기준으로는 약 61% 정도를 위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10가지였으면 6가지 정도는 AI한테 넘겼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들을 많이 넘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일들을 찾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사실 예전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오히려 AI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일종의 뭐 부작용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시대가 급변하면서 사람들이 안정되게 고속도로를 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새로운 길들을 내다 보니까 굉장히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그 새로운 길로 요동치면서 달려갔던 사람들은 훨씬 더 저 앞에서 하이웨이를 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AI는 시간을 벌어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필연적으로 키우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코덱스 같은 걸 키우면서 보면은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은 신나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내 일을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야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10개 중에서 60% 제가 경험 수익 잡화점을 하면서
이런 잡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운영적인 잡무들. 근데 이게 아주 많은 부분을 AI가 가져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더 많이 벌리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욕심이 있을 때 되게 중요하게도 이런 실행하는 조직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AI한테 무조건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얘가 결과를 알려주긴 하지만 예상되지 않는 결과들을 막 가져오면서 이게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늘어난 욕심을 감당하려면은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조화시킬 수 있는, 조직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AI를 하면서도 매번 그냥 새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는 게 결국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조직화하고 그 구조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 구조에다가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을 계속 쌓아가면서 그리고 일하다가 깨달은 것들을 또 피드백하고 그거를 배워서 또 그걸로 일하게 되고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이 두 사람과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으로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쓰셔야 되지만 그 필연적으로 욕심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결국은 발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오프로드만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이웨이로 갔을 때 수렴시키려고 한다면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필요는 있다. 그런 거를 그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의식을 보자면은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의 수명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AI 시대에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쵸. 근데 사실 AI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질문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했었어요. 근데 정말 질문은 다 그냥 효과적이기만 한 걸까요? 그러면은 뭐 오늘 뭐 먹을래? 오늘 뭐 입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더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러 개의 질문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질문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한테 예전 일이에요, 이게 아주. 어떤 기자가 뭐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하실 것 같나요? 10년 후에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 같나요? 이런 걸 질문했어요.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는 왜 사람들이 나는 10년 후에 변화될 것들만 궁금해 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게 무엇인지 그게 더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냐면은 그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걸 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이 정의한 건 고객이었어요.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고객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대가 급변하지만 여러분의 질문이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 사실 시대가 계속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을 질문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를 붙들고 나가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깊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경험 수입 자파점이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을까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는 어떤 질문을 거의 8년 정도를 계속 붙잡고 공부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경수점이나 다른 곳에서 실험을 많이 하면서 검증하려고 했던 질문은 딱 한 가지였는데 어떻게 하면은 실제적인 변화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책에서 이런 이론을 만나게 되면은 그걸 경수점에서도 검증해 보려고 하고 제 강의에서도 검증해 보려고 하고 근데 효과가 없다면 폐기하고 효과가 있는 것들은 더 디벨롭 시켜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변화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질문은 하나를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그 질문의 수명,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깊이를 분명히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매일 새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오래된 질문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어떻게 그 생각을 깊게 만들었냐면은 여러분이 들으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제 스스로 자문자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지? 왜 그러지? 이렇게 대답해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재미는 그렇게 있진 않거든요. 그냥 혼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AI라는 아주 훌륭한 사고의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말을 AI한테 얘기하고 AI의 의견을 듣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AI의 의견을 듣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AI는 이 말하는 사람, 나한테 명령하는 사람에 대해 수준을 아주 빠르게 파악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대답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깊어질수록 이 AI가 대답하는 답변도 굉장히 깊어지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능히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창의성은 연결해서 나온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죠. 그냥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에서 유로 0에서 1로 뿅 하고 나오는 거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개념들이 서로 어색한 관계에서 연결되었을 때 새로운 창의가 발생한다고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그런 얘기들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과 게임, 사실 교육과 게임이 지금이야 익숙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양립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같이 한 게 듀오링고라는 영어 학습 앱이고 게임이죠.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UX, UI 같은 거 편의성 측면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불편했던 거 아시나요? 우리가 공인인증서부터 해서 막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무언가를 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었는데 토스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모바일 UX를 되게 혁신을 해서 모바일에서 아주 쉽게 이제 어느 은행이나 송금할 수 있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액티브엑스 이런 것들도 지금 사라졌죠.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랑 중고거래 이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당근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됐고 그리고 문서, 위키, 데이터베이스 이런 새로운 조합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노션이라는 큰 시스템을 만들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낯선 개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런 것들을 훈련하면서 여러분의 창의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하실 건가요? 어디 책에서 이런 걸 보고 그리고 또 강연을 통해서 이런 걸 들었어요. 아, 뭔가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이미 있는 개념을 서로 연결하는 데서 창의성이 나온대. 이런 얘기를 알게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실 건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창의성을 여러분들 기르고 싶나요? 키우고 싶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창의성을 키운다고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연습할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냥 또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할 때에도 저는 요새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예전에는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막 그런 스프링 노트나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단어들을 다 써놓고 이렇게 무작위로 붙여갖고 이 둘의 이것들을 막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 훈련들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게 되게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귀찮은 일들을 우리는 하는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요새는 AI가 그런 것들을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걸 만들었냐면은 챗GPT에 챗GPT나 챗GPT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GPT라는 곳에 마이 GPT라는 거, 내 GPT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약간 어떠한 거를 내가 미리 훈련시켜둔 또는 지침을 정해둔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챗GPT의 마이 GPT는 유료 사용자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미나이의
여기 설정 누르시면 잼스라는 게 있거든요. 잼스라는 거에 가시면은 무료 사용자들도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브 코딩 기획 도움이나 학습 파트너나 책 정리해주는 비서나 이런 식으로 낯선 단어 조합 게임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기르고 싶은 게 있으면 얘한테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창의성 코치 에이전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걸 만드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챗GPT, 마이GPT 만들기 또는 제미나이, 잼스 만들기 이 정도만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봐도 아주 쉽게 단계별로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AI를 통해서 풀어보시고 창의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또는 한 번 하겠다. 그러면은 창의성 키우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보면은 이미 지침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오늘은 어떤 방식 연습해 볼까요? 근데 뭐 두 분야 연결하기 있는데 우리가 무작위 단어 연결하기 아까 그런 거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번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5번 이렇게 엔터 치면 돼요. 그럼 얘가 지금 무작위 단어 연결을 하자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무작위 단어 연결하기 훈련을 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즘 가장 다루는 활동이나 관심사 무언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글쓰기? 뭐 글쓰기라고 해볼게요. 글쓰기. 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링크를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누구나 쓰실 수 있거든요. 챗GPT 사용자들은. 다음 질문. 그래서 오늘의 무작위 연결 대상은 공항이래요. 글쓰기랑 공항을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언뜻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글쓰기와 공항의 공통점을 최소 3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글쓰기랑 공항의 공통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글쓰기랑 공항. 지금 창의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글쓰기랑 공항의 공통점을 하나씩으로 써보세요. 설렘. 오, 좋아요. 설렘. 또 다른 분들 있나요? 글쓰기랑 공항. 머리를 쓰는 것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다림. 오, 좋아요. 그리고 출발도 있고, 요거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지금 봐봐요. 생각해보니까 막 그런 게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려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얘가 이런 걸 가지고 또 다음 질문을 하고, 그래서 글쓰기와 공항을 장소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연결했습니다. 둘 다 기대를 품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게 만든다는 관점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글 한 편을 공항처럼 설계한다면 독자가 출발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런 식으로 공항과 글쓰기를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무언가 훈련들, 시도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공항과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코칭 에이전트 같은 거를 만드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안다고 한다면은 사실 거의 한 5분 정도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쉽게 아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마이GPT 어떻게 만드는지 또는 무료 사용으로 하고 싶은 분들은 제미나이 잼스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한번 꼭 물어보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 수입자 버전의 VIP 멤버십 이런 데에도 잼스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 강의를 여러 번 하기도 했으니까 그걸 여기서 다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훈련들을 당연히 AI와 함께 해보는 것들로 되게 편리해졌어요. 아까 지금 보면은 더 쉬워졌잖아요. 예전에 제가 포스트잇을 막 억지로 만들고 단어들을 그냥 쓰는 것보다 재미있게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맨날 글쓰기 공항 이렇게 하는 게 아닐 거거든요. 걔가 새로운 걸 줄 테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창의성 이 두 가지 연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이 경험 수집 잡화점이 그렇게 나온 거죠. 예전에는 경험이라는 게 그냥 무형의 경험이었고, 쇼핑은 쇼핑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경험을 잘 안 하는데 이거를 온라인 쇼핑은 누구나 하긴 하니까 경험이라는 걸 상품처럼 다뤄서 온라인에서 쇼핑하듯이 사서 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경험과 쇼핑이라는 낯선 개념을 서로 연결을 해서 나온 게 경험 수집 잡화점이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경험 수집 잡화점을 8년 전에 만들 때는 지금이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왔지만 그때는 이렇게 경험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개념을 연결해서 경험 수집 잡화점이 나왔고
그리고 뒤에는 케이스 2, 3은 전부 다 원래 있었던 거에서 AI를 붙임으로 인해서 문화자본 뭐 큐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가고 제가 요새 가장 많이 시간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랑 생각이 점점 병목이에요. 실행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그 병목의 발목을 잡는 건 제 이해와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힘써야 되는 건 앞으로도 시간이 남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쓸 거는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그냥 예전엔 전통적으로 대학원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이어갔다면은 이제는 AI라는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공부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AI 학습 파트너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이제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무료 모임으로 이렇게 온라인 스터디 위드 AI라고 해서 오스와 매일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학습 파트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를 할 때 학습 시작을 누르면요.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지 얘가 물어보고요. 제가 지금은 저는 30일 동안 계속 시리즈로 하기 위해서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사를 공부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얘가 오늘 몇 시간 공부 가능한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오늘은 짧게 할 수 있으니까 10분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 10분에 대한 공부 계획을 세워줘요. 실제로는 10분보다 많이 하겠죠. 학습 로그가 있냐면은 없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전에 얘 끝나면 학습 로그를 만들어줘서 다른 창에서 이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그 로그를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뭘 하냐면은 진단을 해요. 제가 이 서양 철학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수준을 먼저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에서 알고 있는 철학자 한 명을 고르고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중요하게 다뤘는지 말해 보세요. 이런 것들 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얘기하실 거 있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탈레스, 모든 만물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이 제가 어제 공부한 거라서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서양철학사 공부해갖고, 그 전에 답할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하필 물을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가 그러면 너의 언어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복습 퀴즈 같은 걸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 파트너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일이에요. 방법을 하나 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런 학습이라는 것과 AI라는 거를 이제 붙임으로 인해서 이런 오수와 같은 스터디 모임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게 됐었죠. 그래서 저도 이런 케이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해결책보다 먼저 문제를 다시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빨리 답을 얻어내려고 네이버 지식인 찾듯이 그냥 구글링 하듯이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진 답을 빨리 찾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곱씹으면서 그 관점을 확장시키고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바로 해결책을 묻지 않고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재정의하고 내가 놓친 관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하기 위해서 원인 가설을 세우고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험을 설계하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린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끝나고 나면은 꼭 그런 걸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뒤에 프롬프트들을 남겨놨으니까 그걸 적절히 쓰시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를 강의를 준비할 때가 훨씬 더 이전이었어 갖고 이렇게 살을 했는데 실제로는 유튜브를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미루고 있어요라는 걸로 그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채팅에 가서 챗GPT랑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문제를 정의하지 말고 관찰하게 하기.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를 보면은 지금 해결책 제안하지 말고 내가 말한 문제를 그대로 믿지 말고
이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 분석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한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 요런 거 해결책 제안하지 말라고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강의 자료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챗GPT나 제미나이 여러분 클로드 쓰시면 클로드 쓰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내 문제는 자꾸 유튜브 시작을 미루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바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모델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뭐 원인 찾지 마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얘가 그걸 우회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복사했던 걸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써보고 그래서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냥 단순히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 뭐 하시나요? 이런 걸 물어보지 않고 얘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한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내가 놓치고 있는 전제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질문을 한 번에 하나씩만 해줘. 그러면서 유튜브 시작을 미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대요. 우선 세 가지 가능성을 구분해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가설. 그래서 이걸 올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영상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놓치고 있는 전제는 어, 뭐 나는 유튜브를 해야 된다. 내 기록은 공개되어야 가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이 전제들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가 앞으로 1년 더 이어진다면 무엇이 가장 아쉬울 것 같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정의를 위해서 놓친 관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결국 이번에도 계획만 하고 말만 하고 실제로 하지 못했다는 뭐 죄책감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써내려 가다가 얘기를 하다가 얘한테 좀 어느 정도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대화를 바탕으로 내가 처음 정의한 문제와 실제 문제를 비교해서 보여줘 하면서 처음 문제 이랬고 실제 문제 이랬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요걸 복사해서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는 지금 제가 시연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여기서 바로 별로 대화를 못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대화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처음에 문제는 유튜브를 시작해야 하는데 자꾸 미룬다라고 했다. 근데 실제 문제는 계획하고 말한 것을 또 실행하지 못했다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스스로를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게 되고 자기 신뢰가 약해지는 거. 이게 실제 문제라고 본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관점을 확장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심리학자, 마케터, 창업가, 습관 전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방식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은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심리학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마케터 관점에서는 어떤지, 창업가는 어떤지, 습관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어떤지를 보면서 심리학자 관점으로는 뭐 표면적 문제는 유튜브 미루는 행동이지만 실제 관심사는 자기 평가와 죄책감의 형성 과정입니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기 보호하는 행동이다. 행동일 수 있다. 마케터 관점에서는 가치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리고 창업자 관점에서는 아이디어가 실행 단계로 전환되지 못하는 패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습관 전문가는 행동 구조의 반복 가능성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네 관점을 합쳐보면 어쩌고저쩌고 이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지금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을 가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지를 실험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에 맞춰서 순서대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 충분히 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분의 갖고 있는 문제들을 확장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건데 해결해줘. 나 유튜브 좀 빨리 하고 싶은데 뭐 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가 때를 쓰듯이 이런 식으로 해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별로 발전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유튜브가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시험이 되었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유튜브를 해야 할 이유가 행동 비용을 이긴 만큼 선명하지 않다. 이게 두 번째 가설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얘가 다섯 가지 세워줘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말고 가장 작은 실험을 이렇게 1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실패해도 부담이 적는 이 작은 실험을 설계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이걸로 하겠어요?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아, 물론 가설을 실제로 실험해서 증명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단위의 실험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A4 용지에 20장으로 쓰세요. 그러면은 평생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금방 시작할 수 있는 습관 전문가 입장에서 15분 안에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부담이 적은 거를 가볍게 먼저 시작하게끔 이렇게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얘한테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뽑아달라고 하면은 얘가 이거에 대해서 주고 몇 가지 실험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골라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해보는 거죠. 얘가 보면은 저항이 커지는 지점을 찾으라고 하면서 준비물 주고 시작 전 기록을 2분 동안 뭐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 뭐뭐라는 생각이 든다. 60초 비공개 영상 촬영을 3분 동안 하고 공개 상황 상상을 3분 하고 영상 확인을 3분 하고 종료 기록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록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요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얘한테 보내면은 또 그거에 대한 해석도 막 하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의 실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검색 엔진처럼 쓰지 마시고 얘를 나의 코치이기도 하고 사고 파트너이기도 하게끔 활용을 해보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데 아주 좋고요. 그 다섯 가지를 다 일일이 쓰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마스터 프롬프트처럼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걸 복사해 놓고 이걸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그 단계별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로 복사하셔야 되고 제가 한 것처럼 순서대로 하나씩 하셔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프롬프트 마음껏 쓰시고요. 최소 실행 버전 하나만 골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순간 욕심의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어떤 사람도 이럴 수 있어요. 피터님, 하나, 둘, 셋 아닌가요? 왜 이게 하나, 하나, 하나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골라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나중에 다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같은 질문 하나를 3일 연속으로 AI와 다시 던져보는 나는 그 실험을 해볼래요. 이 끝나고 나서요. 그러면 요걸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반복 업무 하나를 맡기는 구조 한번 만들기. 아까 코덱스 같은 거 설치해 보라고 했잖아요. 코덱스 같은 거 설치하고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게시글 콘텐츠 작성하고 웹 디자인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야, 너 이것도 할 수 있니? 이것도 할 수 있니? 이것도 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얘가 첫 번째 단계까지 잘하면 그거 확인해주고 두 번째 단계까지 시켜보고 두 번째까지도 잘하면 세 번째까지 시켜보고 그랬더니 얘가 업로드까지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에 대해서 콘텐츠 만들어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물론 여기 있는 걸 제가 다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여기 영감 수집이라고 지금 글이 898개가 올라가 있죠. 대부분 제가 AI를 사용하기 전에 한 850개 정도? 그 정도는 제가 쓴 거고, 이제 AI가 쓴 글들도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경험은 늘 한 블록 바깥에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글들을 얘가 직접 써서 올려놓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등록할 때까지 제가 이렇게 웹 디자인까지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쁘게 웹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그냥 이런 예쁜 웹 디자인 같은 것들을 얘가 스스로 해요. 저는 이 소스들만 제 노션에 있는 것들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 업무들을 하나하나 맡겨보는 그런 구조 만드는 것들을 해보실 분들은 요걸 먼저 시작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을 아까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아까 요 앞쪽에서 요거 했었잖아요. 이거 한 번에 시작하는 마스터 프롬프트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재정의해보고 그리고 가설 세워보는 거. 그런 것들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해보셔도 되고. 그래서 하나만 골라보시고, 하나 해봤는데 재밌다, 할만하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하나를 정해보시고, 그 액션 아이템을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기보다는 AI와 함께 여러분의 스스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장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AI를 이제는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올 거예요. 그리고 AI 모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질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생각이, 관점이 신선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생각이 얕아지는 경향들이 높아질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외주화하려고 할 테니까요. 왜냐면 그게 쉬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생각을 더욱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고 여러분의 관점을 신선하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적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 넓게 확장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과 무언가를 할 때에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잘 확장하도록 훈련을 했는데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 그럼 아까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무용하게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행할 수 있는 AI 조직도 기본적으로 같이 세팅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